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 울산, 경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주호영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곳 부울경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곳, 또 우리나라의 번영을 이룬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울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도지사 3명이 모두 사고를 쳤습니다. 울산시장 성추행, 부산시장 성추행, 울산시장 선거 부정 공작, 경남지사 드루킹 여론 조작, 부울경 주민들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역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더 침체되었고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대학만 졸업하면 모두 서울로 떠나고 있습니다. 나라는 또 어떠합니까? 내로남불의 대표 조국이 다시 나타나서 국민들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또 추경 30조 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부동산 실패, 백신 확보 실패 이것들을 30조 퍼주고 내년 대선 치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 나라 빚이 1000조가 넘습니다. 이거 누가 갚아야 됩니까? 우리 자식들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또 부울경의 경제를 살리고 또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년 정권 교체하고 지방선거 승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박형준 시장의 부산시장 승리에서 그 희망을 찾았습니다. 정권 교체는 국민들의 절대 명령입니다. 또 우리의 지상과제입니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3가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야권 통합으로 단일 후보 만들어내야 됩니다. 누구는 후보 단일하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강을 하고 밖에 있는 후보를 차례차례 뽑자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모델 워낙 단순했습니다. 또 단일하겠다는 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 선거 보십시오. 여러 명이 되고 시작되면 하나로 뭉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통합 이후에 단일 후보를 뽑는 절차로 가야 하지 무슨 자강론을 앞세우고 정시에 버스가 출발한다 이렇게 하면 커다란 분열의 단초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경선 공정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선 얼마나 치열하고 다툼이 많습니까? 그런데 특정 후보와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다든지 또 특정 후보와는 아주 안 좋은 악영이 겹쳐 있는 사람은 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심판할 때도 재척 기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은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관계되는 사람이 공정하다고 믿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는 분란이 끊임없습니다. 다음 우리 외연 확장해야 됩니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외연 확장 없이 강성투쟁 이미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중도로, 지역으로, 세대로 우리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강성투쟁 일본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미 그런 걸로 실패한 후보 당대표 되면 우리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절대절명의 과제, 당혁신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이 3가지 조건에 대입해보면 당대표는 주호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준석 후보가 가져온 새로운 바람 우리 당에 꼭 필요하고 우리 당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후보의 역할이나 공은 정말로 상찬받아야 마땅하죠. 그 바람도 미세먼지를 없앨 정도 유익한 바람이 돼야지 창문을 깨뜨리고 간판을 떨어뜨리는 폭풍은 후유증과 피해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지만은 과유불급이다. 넘치면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비난받고 비판받더라도 우리 당이 가진 조직, 시스템,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깨뜨려지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커다란 자중질환을 불러올 수 있다. 청년 변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당을 맡기고 대선이라는 큰 전쟁의 사령관을 맡길 수 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후보 뽑는 기준 저는 세 가지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야권을 원만하게 통합하고 단일 후보를 제대로 뽑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둘째, 경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중립성 시비가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누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성과로서 입증이 돼야 됩니다.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저는 지난 1년간 4.7 재보궐선거로 대표되는 약자와의 동행, 또 호남 동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당 지지율 무려 13 내지 15%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대선은 연습할 수도 없고 또 실험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큰 전쟁을 실험에 맡기든지 또 연습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한치의 실수도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놓고 누가 당대표가 됐을 때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당을 통합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고 대선 승리를 할 수 있을지 그 기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이번 뽑히는 당대표가 내년 대선 승리의 선봉장입니다. 당대표 잘못 뽑아서 후회하고 땅을 쳐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하고 외연 확장하고 공정하게 선거 관리해서 대선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저는 감히 저 주호영밖에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 책임지고 대선 승리 이끌겠습니다. 대선 승리로서 여러분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대한민국 바로 세우고 부울경 경제 바로 세우고 부울경 자존심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선의 젊은 당대표 후보 조경태, 선거에 강한 사나이 조경태, 지피지기 100점 100승, 민주당을 가장 잘 아는 후보 조경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 당원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저 조경태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정권 창출의 희망, 정권 교체 대표 기수 조경태. 네, 사랑하는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경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을 대표해서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당대표 후보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나경원 후보님, 그리고 이준석 후보님, 그 다음 주호영 후보님, 홍문표 후보님, 이렇게 부산, 저희 고향 부산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경륜과 또 연륜이 묻어나는 우리 나경원 후보님과 주호영 후보님, 그리고 홍문표 후보님께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당의 새로운 바람, 새로운 정권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이준석 후보님께도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 조경태는 부산 자갈치 시장 지게꾼의 아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지게꾼의 아들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이 그 공정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지난 4년간 과연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부동산, 교육, 역대 살다 이 문재인 정권만큼 무능한 정권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당원분들과 만났더만은 그 분께서 문재인 문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 국가 지도자가
그렇게 비아냥의 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내노남불 정권입니다. 조국이라는 자가 반성은커녕 해고록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는 도움이 안 되겠지요. 조국은 해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을 내서 대국민께 사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애국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새로운 바람, 새로운 물결이 우리 국민의 힘에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한 우리 5명의 후보가 똘똘 뭉친다면은 우리는 내년에 반드시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고 저 조경태는 힘있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바람, 젊음을 끌어안고 또한 경륜과 경험을 끌어안는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최적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 조경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 조경태가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당이 갈등 없이 내년 대선을 위해서 대권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 그리고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그런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국민들이 희망하는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꿈꾸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저 조경태가 앞장서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면은 저는 여의도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단지 당대표실에서 앉아있는 당대표가 되지 않겠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당원들을 만나겠습니다. 현장에 국민을 만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원들이 아파하는 부분을 저 조경태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 중심의 정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조경태의 선택은 바로 국민의 힘을 위한 선택이고, 저 조경태의 선택은 통합을 위한 선택이고, 저 조경태의 선택은 정권 창출을 위한 선택이고, 저 조경태의 선택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제 미래와 함께 마주합시다. 미래의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미래와 함께 합시다. 그 중심에 저 조경태가 서겠습니다. 함께 하신 네 분의 우리 후보님과 함께 똘똘 뭉쳐서 반드시 정권 창출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후의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 값진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이념 논쟁과 지역 구도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지지층은 없습니다. 미래 세대를 향해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를 지지해주기 바란다면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우리 당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준석과 함께라면 이번 전당대회로 우리는 불가역적으로 보수를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 여러분, 이준석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어제 방송 토론은 다들 보셨는지요? 아직까지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후보도 있었지만은 어제 마침 조경태 의원님의 발제로 다른 후보들과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교육 등 여러 사회 제도에 대해서 나눈 의견들은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의 당원 동지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제 국민의힘의 부산에 대한 고민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과의 약탈적 경쟁관계 속에서 시혜성 SOC 사업만 나열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다르게 우리는 부울경이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부울경의 젊은 세대가 젊어진 국민의힘은 부산에 대한 고민도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경제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제 관점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였던 부울경, 남동 임해공업지구, 최근에 산업이 많이 쇠퇴하고 대한민국 어느 곳을 막론하고 경제가 침체되어 있지만은 특히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파이는 더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파이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나눌지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과 남성을 가르고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를 나누고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가르는 그런 분열의 정치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 국민은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강의실 불 끄고 살림 감시하는 공공 일자리 정책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산업의 하위 개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많이 진흥하고 만들 수 있다면은 그에 걸맞는 일자리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상황판을 다시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산업과 일자리 정책이 모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탈원전을 예로 들겠습니다. 원전 산업을 없애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점령군처럼 원전 산업을 없애겠다고 했던 일 기억하십니까? 세계적으로 오히려 기후변화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오랜 고민을 해온 빌 게이츠 같은 활동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오히려 원전의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고집 때문에 창원의 두산중공업을 방문한 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이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달라는 말을 할 때 그들과의 면담을 야멸차게 거절하고 그 결과 창원산업단지의 원전 관련 170여 개의 협력업체는 일감을 잃고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피해는 치명적이고 기회의 상실은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행보가 위축시키는 것은 단순히 원전 산업뿐만이 아닙니다. 산업에 대한 다른 기회들도 박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울경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많이 발굴해서 진흥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부울경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산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IT 산업 인프라를 놓고 유치 경쟁 중입니다.
여러분께서 언론에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데이터 센터 산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우리 IT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동하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서버들을 보관하는 아파트 같은 개념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다량 공급되어야 하고요. 전력이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선이 좋은 회선이 있어야 됩니다. 부울경 지역은 이런 산업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 좋은 대학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부산 지역은 전력 사정이 아주 좋습니다. 발전소들이 위치하고 있고, 저는 발전소로 인해 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받고 있는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산업용 전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 가격을 특별하게 할인하는 방법으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 가격이 싸지고, 더해서 미국과 일본, 태평양 횡단 광 케이블의 허브가 되는 곳이 원래 부산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결합했을 때 데이터 센터라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의 최적의 입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방에 맞는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의 비교 우위를 더 진흥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당 차원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우리 국민의힘이 선도적으로 창출해 나갈 수 있다면은 저는 지금 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형성된 젊은 층의 지지는 단단해지고 영속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는 부산, 울산, 경남이 여러분을 빼놓지 않도록 저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당을 혁신하고 정책적으로도 부산, 울산, 경남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울산, 그리고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도시고 제2의 수도입니다. 바로 이곳이 잘 살면 대한민국은 발전합니다. 이런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뜻깊은 정견의 소신을 이야기하게 돼서 아주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년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 승리를 하기 위해서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질문을 받습니다. 전당대회 잘 되느냐고. 답변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곧바로 되돌아옵니다. 당대표 뽑는 기준이 당신들 뭐냐? 참으로 애매모호합니다. 과거 우리 역사도 그랬고, 그리고 선진국에서 당대표를 뽑을 때는 두 가지 기준을 보통 얘기합니다. 사람의 평가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정책의 평가를 해서 그걸 모아서 당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 기준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름 좀 있는 사람 마케팅해서 데려오네 못 데려오네, 그리고 이 사람은 나하고 친원에 가까우네, 친소가 이렇대, 그것 가지고 공방하고 이러는 모습이
이게 우리 당의 개혁하고 변화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전당대회 모습입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제1야당의 당대표는 대통령과 버금가는 자리입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룰을 놓고 후보들을 오게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재단을 했고 평가를 해서 후보를 뽑는 정당이 자강정당입니다. 이거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름 좀 있는 사람들 자기 이름에 얹혀가지고 지지율 좀 높이는 이게 무슨 당대표가 할 일입니까? 전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정책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당이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 5번을 하다 보니까 흩어져 있고 제대로 뭐 하나 지금 정리된 게 없습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을 알고 조직을 알고 선거를 알고 정책을 아는 제가 한번 맡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전당대 당대표는 임기가 10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 10달 동안 안에 어떻게 우리가 자강을 하고 조직을 다시 추스려서 만들고 수권정당 만들고 후보를 관리하고 경험 없는 사람은 쉽지를 않습니다.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 저는 대통령 선거를 5번 직접 책임을 맡아서 치러봤습니다. 이번 후보들 중에서 누가 대통령 선거를 직접 치른 분이 있습니까? 그저 자리에 앉아서 같이 큰 행사에 참여했던 것뿐이지. 저는 대통령 선거를 직접 5번 치르면서 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문재인이가 지금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리고 3월쯤 되면 뭘 하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구상하는 것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륜과 경매에서 저는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당 내부를 보십시오. 253개 지구당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거 평가 누군가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별로 정책을 뭘 만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서에 임할 것인지 이것도 전부 당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이전 투구에 모든 걸 몰두한다면은 저는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후보는 우리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청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작년 6월 1일 이 전당대회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년청 신설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꼰대 정당이 청년과 함께하는 대통령 후보 만들어내는 이런 청년청 신설이 가장 저는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외연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43%가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 보호법을 제가 지금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임대료 50%를 감면해주고 그리고 소급해서 한 번만 정부가 도와주면은 한 번은 닫았던 문을 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데서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가 특히 우리 당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노인복지청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부모이고 사회 어른이고 국가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런 노인들이 지금 오갈 데가 없고 자식이 노인을 버리고 있고 사회가 이들을 등한히 한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청을 만들어서 노인은 노인답게 살 수 있는 그 예산과 정책을 뒷받침해 준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세 부류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우군이 돼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엄청난 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정책이고 이런 준비가 이 전당대회에서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은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이름 있는 사람 데려온다. 나하고 가깝다. 무슨 버스를 탔네, 열차를 탔네, 아파트가 뭐 같으니 도대체 이게 우리 당의 당대표가
이렇게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은 부끄럽고 저는 창피한 일이다. 그래서 조직을 알고 선거를 알고 정책을 알고 이러한 경험이 있는 제가 이번 당대표를 맡으면은 10개월 동안에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산, 울산 당원, 경남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정말 애쓰셨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후보가 훌륭해도 당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뛰어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선거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그때 선거를 지휘하셨던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조경태 의원님께도 부산 지역 출신의 조경태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산에 오면서 부산 우리 부울경 그동안 자존심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까 이준석 후보가 데이터 산업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울경이 이 그동안 그 망가졌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거 함께 하겠습니다. 또 가덕도 신공항 부분도 제대로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2002년 선거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2002년 6월 저희는 정권교체로 지방선거를 압승했습니다. 그런데 12월 저희는 지고 말았습니다. 왜? 12월 선거는 정권교체의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것과의 이별을 들고 나오면서 노무현 후보가 마치 세대교체와 같은 선거로 선거를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대는 아주 선거 전략에 밝은 민주당 정권입니다. 내년까지 우리가 이 선거를 정권 심판의 선거로, 정권 교체의 선거로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정권 심판의 적임자 하면 저 나경원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지난 4년 엄혹한 시절에 당이 문 닫을 뻔할 때, 지붕이 날아갈 뻔할 때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당을 지켰습니다. 2018년 가장 어렵다는 지방선거 14일 동안 65번의 지원 유세를 다녔습니다. 2019년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외쳐서 조국 전 장관 물러나게 하고 울산시장 선거 한마디로 공작선거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내년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자갈치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발 잘 살게 해달라. 제발 전직 대통령 사면시켜달라. 여러분, 정권 교체해서 우리 서민들 손잡아드리고 그리고 고령이고 장기간 구금되어 계시는 전직 대통령 즉각 석방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쇄신의 바람이 무섭게도 불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쇄신의 바람 저희가 반드시 받아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잘 바꿔야 됩니다. 시대의 정신에 맞도록 바꿔야 합니다. 지역, 세대, 계층, 가치의 확장 그리고 더 큰 국민의 힘 만들어야 합니다. 2030 세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솔루션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청년 정치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서 노동개혁하겠습니다. 1950년대 굴뚝산업시대의 노동법으로는 4차 산업시대의 노동환경을 담을 수 없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 청년의 일자리 노동개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늘 약자와의 동행에서
부족했다고 합니다. 저 나경원의 삶이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아까 어떤 당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딸의 부산 남자친구 잘 있냐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만납니다. 우리 당 가치적으로 확장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이 쇄신하는 방향은 당원이 중심이 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당원이 아래로부터 공천하고 그리고 당원 직접 민주주의 실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 중요한 요건 외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통합해야 된다. 야권 단일 후보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가지고 간 표가 39.9%입니다. 우리 후보가 분열됐다면 또 지고 말았을 겁니다. 지난 2017년 대선도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후보하고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 끌어 담아서 우리 모두 반석 위에 올려서 야권 통합, 야권 단일 후보 만들겠습니다. 또한 당내 통합도 원활히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왜 또 나왔냐고. 맞습니다. 얼마 전에 선거를 한 저 참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구당의 마음으로, 구국의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권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정권교체, 저는 우리 당의 중심을 지키는 정권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과 당이 중심이 되는 정권교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들러리가 되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권교체 만들고 싶습니다. 연어가 알을 낳고 나면 자신의 몸을 새끼의 자양분으로 내준다고 합니다. 저 나경원, 그동안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키워주셔서 사선 의원하고 원내대표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쌓은 지혜, 경험 모두 쏟아부어서 정말 내년 정권교체의 대통합 만들어내겠습니다. 정권 심판의 선거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힘 대통령 만들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